안녕하세요. 금나침반입니다. 저에게 햇살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한테 그냥 다짜고짜 햇살론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. 이렇게 얘기하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현재 취급하고 있는 근로자 햇살론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햇살론 1호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햇살론 뱅크를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. 자, 햇살론의 종류는 좀 여러 가지입니다. 햇살론 1호, 그리고 햇살론 뱅크, 그리고 햇살론 유스, 그리고 근로자 햇살론, 그리고 사업자 햇살론. 여기에 또 추가하자면 햇살론 카드라고 있죠. 신용카드도 있는데 그건 일단 제외하고 이렇게 햇살론의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됩니다. 그러면 이 중에서 햇살론 1호, 햇살론 뱅크, 햇살론 뉴스, 이건 어디서 취급하냐? 이건 1금융권이에요. 1금융권. 1금융권 어디예요? 은행이죠. 은행에서 취급하죠. 은행은 저희 같은 상담사를 두지 않는다고 했잖아요. 저희 같은 그 신용대출 상담사를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은행에다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. 저희들한테 물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. 왜냐하면 저희가 취급하지 않은 거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정확도도 떨어져요. 그러니까 이 조건이면 가능합니다.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. 아니 물론 근로자 햇살론 문의해도 그럼 가능합니다 라고 딱 잘라서 말은 못 하는 거예요. 그 정도의 자격 조건이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. 그러니까 햇살론 1호나 뱅크, 유스, 이건 간단하잖아요. 저기죠. 서민금융진흥원. 여기 대출 어플 있잖아요. 대출 이 어플을 통해서 이 해당되는 상품으로 조회를 하면 어느 금융사가 가능하다라고 떠요. 그럼 해당 금융사에다 신청을 해보면 거기서 다시 한번 또 가능 여부가 갈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이건 직접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문제 하나 있죠. 이런 걸 이제 본인 채무자분들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한두 건 해보고 안 되네 하고 말아.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면 이게 가능하네 어쩌저쩌네 해가지고 여기다가 신청을 해보니까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업체에다가 이 상품에 대해서 신청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자기네들이 진행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수수료를 받잖아요. 대출 금액은 적게는 20% 막 30% 이렇게.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 피해서 그냥 본인이 하나하나 가능한 금융사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보면은 특별히 수수료 드리지 않고도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, 이제 그 외에 근로자 햇살론하고 사업자 햇살론, 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 같은 상담사를 통하게 되면 저축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. 저축은행. 근데 사실 사업자 햇살론은 거의 취급이 잘 안 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근로자 햇살론을 취급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? 제가 인터넷을 며칠 전에 검색을 하다가 이 햇살론 보증에 대해서 제가 글을 읽은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분이 남기신 글이 뭐였냐면 본인이 대입연재를 받았는데 햇살론은 10%는 정부에서 보증을 해준다고 그러게 들었다. 보증을 해준다고. 그러면 내가 대입연재 받으면 그 돈을 내가 내야 되느냐. 이런 식의 질문을 남기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 질문을 보고 좀 잠깐 웃긴 했는데,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 이외에는 일단 제외하고, 이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에는 금융사에서 90%, 그리고 정부 지원에서 10%의 보증을 해줍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, 자, 예를 들어서 근로자 햇살론은 대출 나갔어. 1,000만 원 나갔어. 1,000만 원. 1,000만 원 나갔는데 이 채무자가 대출만 받고 나 못 갚았어 하고 손 들어버렸어. 나 개인회생 신청할라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1,000만 원 대출 나갔는데 이 금융사는 이 1,000만 원에 대한 그대로 연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. 연체가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사람
우리 금융사에서 나가기 싫었다. 근데 니네들이 이런 사람도 나가라고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갔다, 대출이. 근데 봐라. 그대로 다 못 갚아버리지 않냐? 이거 우리만 다 손해 아니냐?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우리가 10% 보장해 줄게. 그러니까 1,000만 원 대출 나왔다. 그러면 여기 따른 10%면 얼마예요? 100만 원. 100만 원은 우리가 지원해 줄게. 나머지 900만 원만 니네들이 신경 써. 이 뜻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나 못 갚겠다고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해서 이 금융사에서 이 100만 원, 아니 정부에서 이 100만 원을 뭐 채무자한테 우리가 당신이 못 갚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대신 100만 원 갚아줬으니까 우리한테 내놔라. 이건 없어요, 절대. 이런 건 전혀 없어요. 이건 그냥 이 상황으로 마무리가 그대로 됩니다. 이대로 끝나요, 그냥.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근로자 햇살론을 나가게 되면 보증료라는 걸 주잖아요. 보증료의 경우에는 뭐 쉽게 계산해서 내가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해서 2%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상환 기간, 뭐 3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보증료, 그 비슷하게 해서 보증료가 빠지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1,000만 원 나가면 뭐 보증료 해가지고 40만 원, 40 얼마인가요? 이 금액이 빠지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이 되잖아요. 이렇게 보증료가 나가는데 이 보증료가 나가는 이유는 뭐냐? 이건 정부에서 받는 거잖아요. 신용보증재단에서, 신보에서. 우리가 10% 보증해 주지 않냐?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. 근데 이건 대출은 채무자가 받았어. 채무자가 못 갚으면은, 채무자는 솔직히 아무것도 안 갚고 그냥 채무자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? 그래서 우리는 채무자한테 10%, 이 금융사에 10%를 보증을 해주니까 채무자 당신들도 우리한테 이 보증에 대해서, 이 대출금에서 2% 보증료를 내라. 이거예요. 아무런 피해 없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겠다 이거죠.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받아야겠다. 그래서 보증료를 처음 대출 나갈 때 대출 금액의 약 2% 정도를 받는 것이고, 정부에서 금융사에다가 보증해주는 이 10%는 이 정부하고 금융사의 관계이지 채무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글을 보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